자, 유학원가 학생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비자랑 D2식스 비자인 것 같아요. 남서울대학교는 이 비자 안 해요. D2식스 프로그램 없어요. 명지대는 이 비자 왜 안 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베트남 학생들은 이 비자가 뭔지, D2식스 비자가 뭔지는 알고 있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D2식스 교환학생 프로그램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2식스 비자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는 학생들이 받는 비자예요. 그럼 교환학생은 뭐냐? 자, 두 학교가 MOU를 통해서 두 학교의 학생을 서로 교환해 공부를 시키고 해당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베트남 대학에서 우리 학생 5명을 너희 학교로 보낼 테니 공짜로 공부시켜 주고 너희 학교 학생 5명을 우리 학교로 보내면 우리도 공짜로 공부시켜 줄게 하고 서로 약속하에 학생을 교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환학생 자격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받는 비자가 바로 D2식스 비자입니다. 자, D2식스 비자는 최장 1년짜리 단수 비자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은 보통 한 학기 6개월이죠. 또는 1년 동안만 공부가 가능합니다. 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 대학의 내부 규정이나 두 대학의 약속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학기에 9에서 15학점 정도를 공부하고요.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해요. 특히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교환학생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교환학생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비용, 돈이죠. 베트남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베트남 대학교에 베트남 대학 학비를 내고 한국에서는 공짜로 공부하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제가 2013년 처음 베트남에 왔을 때부터 저도 교환학생 MOU 작업에 많이 참여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고요. 교환학생으로 나가는 학생들 심사나 상담도 지금까지 10명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제도인데 학생들이 많이 없었던 데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뭐 일단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는 학생들 미귀국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교환학생으로 나간 학생들이 막 도망가거나 하진 않았는데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베트남으로 들어오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대학에서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마 뭐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분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불균형 문제 때문이에요. 자, 베트남 학생 5명이 한국에 오면 반대로 한국에서도 한국 학생 5명이 베트남 대학으로 가야 공평한 건데 베트남으로 오려는 한국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한국 대학은 베트남 학생들을 받기만 하고 우리 학생들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공평하지가 않았던 거죠. 자, 물론 이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뭐 5명 학생만큼의 비용으로 베트남 대학교에서 짧은 방학 캠프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뭐 베트남 대학에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한국 대학교를 위해서 운영해 주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대학교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뭐 그분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베트남에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그리 활발하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예요. 개인적으로 베트남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과를 전공하고 있다면 100% 여러분 학교는 한국의 대학이랑 교환학생 MOU가 있을 거예요. 꼭 알아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자, 사실 오늘 교환학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죠. 네,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뭐, 그런데 최근 여러분들이 보는 D2식스 교환학생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저는 뭐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편법은 확실하고요. 대학뿐 아니라 일반 유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지금 광고에 많이 나오는 D2식스 프로그램은 일반 유학원이 베트남에 있는 보통 전문대학교랑 협력을 많이 해서 해당 전문대학이 한국의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무료가 아닌 유료로 한국에 가는 방법이에요. 한국에서는 보통 유료 교환학생 또는 방문학생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일반 교환학생과 다르게 한국 대학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가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베트남에서 대학생이 아니지만 유학원과 협력되어 있는 베트남 대학교의 학생처럼 돼서 해당 대학교와 MOU가 있는
한국 대학으로 교환학생 신분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하면 쉽게 D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학비가 어학연수 D4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한국에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대사관도 아마 이런 정보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D2 비자 6에 토픽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 많은 베트남 유학원들하고 학생들이 찾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많은 한국 대학교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좋다, 나쁘다,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는 무조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가짜 대학생으로 만드는 거고, 저희 같은 어른들이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라 생각해서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토픽 응시 기회가 베트남은 많지도 않고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고급 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도 많지 않는 베트남에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한국에 가서 학부 입학 준비를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교환학생이 어떤 제도인지도 모르고 비자에 대한 정보도 없이 이게 어떤 비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조금이라도 쉽고 빠르고 싸게 한국에 가려는 생각으로 도전한다면 분명 비자부터 받기 어려울 거예요. 1년 단수 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간다면 제대로 정착할 수도 없을 거고요. D2-6 비자가 어떤 비자고 내가 어떤 학교를 통해 한국의 어떤 대학으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한국에 가서 1년 동안 한국어 공부하고 편입학이든 신입학이든 제대로 정착할 생각과 목표를 가졌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